네, 비트코인 역사의 하나의 이정표가 마련됐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시세를 바라보고 있으면 단기적인 흐름은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짜증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미국이라는 국가가,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축한다라는 그런 엄청난 결정을 내리면서 지금보다는 앞으로를 더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워낙 기대 포인트가 시장에 크게 있었고 자리하고 있었고,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정도로 큰 임팩트 있는 재료들이 빠져 있다 보니까 다소 김이 함께 빠진 그런 상황이 됐고, 일부 약세 정서가 나오면서 시장 전체가 빨간색에 조금 더 우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백악관에서 크립토 서밋이 열렸습니다. 사실 크립토 서밋이 열린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상황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전 정부만 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 죽이겠다, 거의 조지겠다, 뭐 이런 거를 사실상 대놓고 보였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황만 놓고 봐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트럼프의 입이 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의 입 때문에 미국 증시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질릴 대로 질렸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도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의미 있는 호재성 재료가 아주 큰 게 들어온 건 분명하지만, 이런저런 상황들로 인해서 시장 전반은 단기적으로 약세 상황을 보이고 있고 86,000달러대 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약세 내지는 조정 국면이 더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방향성 자체를 단기적으로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빠진 28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61%대에 자리하면서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라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악관 크립토 서밋이 진짜 열렸습니다. 바라보기에 따라서 지금 양분되고 있잖아요. 이 평가 자체가 소문난 잔치상에 참 별거 없더라 라는 다소 좀 비판적인 관점도 있고, 이것만큼 더 큰 호재는 있을 수 없다, 앞으로가 더 기대할 포인트들이 많다, 이렇게 또 전폭적인 평가도 있고 엇갈리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의 기대가 컸었고 그 기대를 키운 인물이 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번에 크립토 서밋의 대통령 연설 멘트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전폭적인 얘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법적 집행 조치를 통해서 최대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압수한 상태다.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 이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 대다수의 비트코인이 매각됐지만, 오늘부터 미국은 매우 명확한 원칙을 따를 것이다. 절대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을 것이다. 재무부와 상무부는 납세자의 비용 부담 없이 더 많은 비트코인을 축적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현재 암호화폐 목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보유 중인 암호화폐는 새로운 미국 암호화폐 비축고 이 스탁파일에 보관돼서 적절하게 관리가 될 것이다. 의회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자산 시장에 규제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 부문에서 경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할 엄청난 기회다. 8월 휴회 전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기를 원한다. 굉장히 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사실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 8월 전에 이게 또 통과가 된다라면 어쩌면 여름 조정장이라기보다는 여름에 정말 뜨거운 강세장이 펼쳐질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트럼프의 등판으로 인해서 이 사이클 주기가 좀 깨진 듯한 느낌도 들잖아요.
전통적인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에 따르면 1분기 어느 시점에 중간 로컬탑을 찍어주고 여름까지 약세 조정 국면을 보이다가 가을 어느 시점에 이번 사이클 고점을 만들어준다라는 그 반복적인 패턴이 이번엔 좀 깨지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고 또 까다로운 시장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투자 시장은 그냥 좀 냅둬야 되는데 시장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놔둬야 되는데 트럼프가 들어와도 너무 깊게 들어오다 보니까 엄청난 폭등도 빨리 와버렸고 엄청난 폭락도 예상보다 크게 지금 또 나와주고 있고 시장이 좀 어지러운 측면이 지금 생겨버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이 약세 정서가 또 강해진 측면도 있고 어렵게 느껴지고 이 어려운 상황을 트럼프가 주도해서 만들어냈다라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이 평가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정책 방향성과 정책의 틀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엄청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바이든의 암호화폐 전쟁을 우리는 종식시킬 것이다. 바이든 정부 때 규제 당국은 은행에 압력을 가해서 암호화폐 사업체 그리고 기업가의 계좌를 폐쇄했고 거래소와 일부 자금이체를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이 모든 것이 곧 끝날 것이다. 우리는 초크 포인트 2.0을 철회할 것이다. 다 끝나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리플 소송 역시 사실상 이제 끝났다라고 바라보는 정서가 더 커졌고 이제 디테일한 어떤 상황적인 요인만 정리가 되면 리플을 비롯한 암호화폐와 관련된 SEC의 이 소송 이슈도 다 일단락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갖게 된 그런 멘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국 통화감독청이 이 같은 트럼프의 멘트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화답하면서 우리 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은행 시스템에서 암호화폐 활동이 허용된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초크포인트 2.0은 트럼프의 선언대로 끝났다라는 것을 통화감독청이 곧바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연방은행이 합법적으로 암호화폐 자산 수탁을 제공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뒷받침하는 예금을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분산 원장 기술과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승인된 결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엄청 사실 큰 상황이잖아요. 엄청 큰 이슈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어떤 약세 국면을 뒤집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쉽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스캇 베센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단속을 중단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는 혁신가에 대한 처벌 말고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대통령의 지시대로 미국은 글로벌 기축통화로서의 지배적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이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성할 것이다. 대통령은 이 기술을 수용해서 미국을 발전시킬 것이다. 다시 한번 어떤 산업 방향성에 대한 강점을 재무장관도 재확인해주고 있고 규제 단속 중단이라는 단언적인 멘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플 소송 이제 끝나겠구나, 공식 선언 곧 머지않아서 나오겠구나, 한 4월에서 5월쯤에 이제 폴 애킨슨 SEC 신임 위원장이 정식으로 이제 비준까지 마치고 나면 그 언저리 시점에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데이비드 sak스도 한마디를 했는데 사실 이런 멘트가 시장의 기대를 좀 꺾어버린 측면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금을 매각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라는 논의는 없었다. 다만 예산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더 많은 비트코인을 매입할 의향은 있다. 이런 결정은 재무부와 상무부 장관이 내리게 될 것이다. 일단 정책 방향성은 세팅이 됐는데 금을 매각하면서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매각한다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시장의 기대는 엄청 컸는데 이게 백악관의 정책 전환도 엄청 크고 그런데 시장의 기대가 그것보다 더 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망을 안기는 다소 조금 짜증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덧붙입니다. 미국은 오래전 비트코인 비축 전략을 펼쳐야 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장기 전략을 개발하지 않았고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연방 부서는 즉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서 비트코인 비축 그리고 암호화폐 인벤토리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압수 물량들 싹 다 모아서 이제 공식적인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희망적 멘트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싹사주 씨가 블룸버그 TV랑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개미들 열불나는 멘트를 또 날려줬습니다. 대통령이 암호화폐 비축과 관련해서 솔라나, XRP 등을 강조한 유일한 이유는 시총 상위 5개 토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걸 지나치게 과대 분석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과대 분석한 게 아니고 트럼프가 너무 조금 가볍게 얘기를 던진 거라고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XRP, 솔라나, 이더리움, 에이다 이런 개별 알트코인 종목에 대한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라면 오늘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전반적으로는 미리 시장을 끌어올리는 바람에 이 마켓 메이커들 어떤 놀이판을 더 뜨겁게 만들어준, 개미들 털려나가기 더 쉽게 만들어준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는 다소 좀 아쉽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존 디튼 아저씨가 지금의 어떤 이런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정리를 했습니다. 일부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비트코인만 포함된 전략적 비축이 아니라 여러 암호화폐를 포함한 전략적인 멀티코인 비축을 기대했다.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이번 결정에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비트코인 지지자들조차도 이번 행정명령이 더 공격적인 비트코인 매입 전략을 포함하지 않아서 실망했다라는 반응이다. 이게 문제죠, 지금. 반면 XRP, 에이다, 솔라나, 이더리움 보유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암호화폐도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환호했다.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라는 입장과 암호화폐 비축을 다변화해야 한다라는 입장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정부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고 암호화폐 구매를 위해서 의회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 하지만 트럼프는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에게 예산 중립적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할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를 했고 미국 정부가 납세자 부담 없이 비트코인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조치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비트코인 매입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달러까지 상승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라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이 지금 어떤 상황적인 호재를 역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쉬운 상황을 사실 유발시킨 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라는 점, 좀 큰 역할을 했죠. 그렇다라는 점이 아쉽게 느껴지는 건 또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는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XRP, 솔라나, 에이다, 이더리움 등 기타 암호화폐도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중요한 신호다. 2년 전 또는 지난해 대선 직전과 비교하면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행정명령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더 크게 무게를 싣고 바라보고 있고 이번 급등과 급락장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너무 휩쓸리면 중장기 어떤 이미 세워져 있는 전략을 실행하기 어려운 것 같고 물론 그때그때 발맞춰서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닥터 프라핏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어제 비트코인이랑 온도 정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20만 달러 외치던 사람이 하루 뒤에는 또 이렇게 입장 자체를 뒤집어 버리는 그런 상황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인 개미 심리를 조금 더 무겁게 만드는 측면도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지금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하나하나 이렇게 휩쓸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특히 미국 정부가 이렇게 전폭적인 정책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상황, 어쨌든 비트코인이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비축되는 상황이 지금 현실이 됐잖아요. 이게 꿈이 아니라. 물론 시장의 기대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도 맞지만 이거 자체로 이제 시장이 고꾸라진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이번 행정명령 자체가 너무 의미가 크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디튼 변호사의 이런 멘트가 참 와닿더라고요. 이번 행정명령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금 막 이렇게 단기 시세에 마음이 불안하면 그거는 사실 단기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나는 중기로 대응해야지 라고 하면서도 지금의 상황이 불안하면 그건 아직 도박 심리가 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번 본인의 스탠스, 투자 스탠스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한 번 더 재정립해보는 그런 계기로도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내용 자체는 굉장히 전폭적이고 의미가 있는데 다만 시장의 기대가 너무 컸었고 그걸 부추긴 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뭐 짜증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상황이 지금 펼쳐진 것이다. 비트코인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은 사건이다 라고 평가를 해도 무리는 아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은 사실 정리가 잘 될 겁니다.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 나서서 초크 포인트 2.0 철회한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 뭐 더 이상 이어갈 명분도 없고 사실 만약에 내가 리플의 전략가라면 전략 담당자라면 지금 상황에서 그냥 하나 던질 것 같아요. 미국 정부의 알트코인 스탁파일 비축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정부의 정책을 후원하겠다라면서 한 1억 달러 규모의 XRP를 쏘는 거죠. 그 정도 뭐 쏘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럴 때 보면 또 약간 마케팅을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리플도 약간 조금 이런 걸 보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도 많은데 어차피 소송 종료 선언까지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마당에 이럴 때 약간 좀 리드를 하면서 좀 알트 시장을 좀 이끌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을 텐데라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런 생각이 홀더 입장에서 XRP 홀더 입장에서 좀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소송 종료는 이제 법적인 절차 정리의 문제일 뿐이다 라고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혹시라도 벌금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이제 1억 2,500만 달러 규모의 벌금이 XRP로 정부 계좌로 들어가면 또 얼마나 또 재밌게 해석이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기부 좀 하지 싶은 생각도 들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애쉬크립토 2년 전만 해도 바이든이 암호화폐 산업을 죽일지 모른다라는 걱정을 했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걱정을 트럼프 덕에 버릴 수 있게 됐다. 많은 국가들이 미국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있다. 특히 이제 다른 국가들 중에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따라가는 거는 뭐 그건 어쩔 수 없을 거고 근데 중국의 스탠스가 너무 궁금한 거죠. 과연 앞으로 몇 달에 걸쳐서 어떤 입장을 행태를 보일 것인가 뭐 그런 기대감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라크 데이비스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 준비금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은 당신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낙관적인 뉴스일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 아닌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중간중간 워낙 암호화폐 시장이 급등과 급락이 빈번한 곳이고 그래서 위험자산 시장 중에 최고봉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어떤 방향성은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정책 스탠스로 세팅이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지금 단기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런 흐름들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전략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 중에 비교적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막 좀 마음이 좀 쫄리실 거예요. 시세가 막 왔다 갔다 너무 또 전폭적이고 그리고 빠지게 되면 추가적인 조정이 만약에 이어진다라면 좀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반등 재료 하나 딱 잘 들어와주면 반등 나와도 또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 방향성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거는 너무 이렇게 투기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접근하면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어떤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기술적인 차트 분석을 전문가 내지는 전문가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너무 한쪽 방향으로 기대감을 가지고만 이 시장을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렇게 큰 재료 속에서도 시장의 지금 흐름을 보면 그런 부분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 안정적인 스탠스를 잘 유지하는 기회로, 계기로 삼아서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큰 재료가 지금 들어와서 각자의 어떤 사이클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충분히 의미 부여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의 새로운 역사적인 분기점이 마련된 만큼 이런 부분들 각자의 스탠스에 맞춰서 잘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